반갑습니다. 오성교무입니다.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깊은 깨달음으로 시작된 원불교. 원기 105년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변산 제법성지에서 교리 강령을 선포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륜산 서문성 교무님을 모시고 변산 제법성지는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각자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산수교당에 근무하는 서문성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산 성지에서 해설 안내를 하고 있는 이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항교구 남중교당에 근무 중인 오선어 교무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변산 제법성지는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륜산 서문성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그림이 아름답잖아요.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봄에 피어나는 연녹색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참 아름다운 실록을 보려면은 변산을 가라 그러셨더라고요. 또 가을의 단풍은 변산보다 정읍내장산이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다우기 때문에 봄의 변산과 가을의 내장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이 4월달에 가서 보면은 실감이 나거든요. 이렇게 실록이 아름답던 그 봄에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교리 강령인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제정 발표해 주셨거든요. 올해가 그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면서 그 변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대종사님 성탑에 그 십상을 부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부조에 변산에서 대종사님께서 제법을 하시던 그때를 형상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젊은 대종사님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미남이세요. 어디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종사님은 실은 변산에 계셨을 때 이게 삭발을 하시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이게 정자관이라고 할까요? 이게 뾰족뾰족한 거 있죠, 예. 그것을 쓰고 계셨는데 그 삭발 기념으로 이게 찍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종사님 많은 사진 중에서 최초의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셨을 때의 가장 모습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참, 제가 남자라도 너무나 멋있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갑작스레 대종사님께서 사용하시던 회중시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계 차 봤어요, 혹시요? 어떻게 찾는지.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 시계 밥을 주라고 하면은 밥을 해다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이 시계는 대종사님께서 사용하던 시계인데, 이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 차고 계시던 시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시계를 이곳에다 이렇게 해놨느냐면은, 그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법인기도를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대종사님을 모시고 9제자가, 10사람이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 9제자만 기도를 올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기도를 올리시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 회종시계를 하나씩 사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부자이길래 그랬을까? 안 그래요? 근데 부자라서가 아니고 굉장히 그때 어려운 시기거든요.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면서 그 9제자가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같이 시작을 하고 같이 마무리를 되는, 그래야지만 그 기운이 모이게 되겠죠. 그 법인 기도를 끝나시고 나셔서 변산을 오시잖아요. 변산을 오실 때 영산에 계시던 제자들이 봤을 때는 대종사님의 주머니 사정이 보면은 그때 당신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다시 모아가지고 가서 쓰십시오 하고 드렸던 그 시계인데, 그때 당시에 정산종사님은 변산에 미리 와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8개 시계를 팔고 하나는 정산종사님 기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고 드렸다고 그래요. 그 시계가 지금도 있다고 하면은 아주 참 보물일 텐데, 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시계는 지금 예. 뭐 박물관에 있는 시계 아니면 사진 자료로? 아니, 유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박물관 수장고에 있죠. 예. 그 시계를 8개를 팔아서 이 변산성지에 계시면서 제법을 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회상 건설의 모든 것을 다 짜시던 그 변산 제법성지 일원이 바로 이 가운데 원을, 그리고 변산반도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복례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변산 이론의 원불교의 사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계를 바르셔서 어디에 무엇을 장만하시고 쓰셨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변산성지를 가면 복례정사라고 새로 신축한 이런 건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곳만이 지적도를 보면은 유일하게 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의 그 지적도라든 것이 이렇게 제대로 소실되어 버려가지고 제대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면서 그 지적도가 좀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당대에 이 변산에서 사셨던 그 옛날 교도님들의 그런 고증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 복례정사를 지어놨었던 곳은 그 안채 자리가 아니고 그 안채는 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측백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는 그러한 곳에 이 집을 그때 당시에 땅을 사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상권,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논, 밭이란 경작권을 이제 사시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의 모습은 복례정사 배치도인데, 복례정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례정사는 실상초당과 석돔을 합해서 복례정사라고 해요. 예, 실상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가 실상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실상사가 있다고 해서 그곳의 마을을 실상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실상마을에 초가삼간집이 있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후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석도함. 처음에 실상초당을 중심으로 이 근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논과 밭의 경작권을 사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종사님 법문을 받드는 그러한 생활이 변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기 실상초당의 부엌 바로 옆에 보면 여자 제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위에 방은 남자 제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대종사님과 같이 사용을 하시죠. 대종사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아마 저라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손님들이 제자들이 찾아오면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다가 석도암을 짓게 되는데 바로 월명암 주지 스님인 백학령 선사께서 바로 그 목재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고 그 실상사 주지 스님인 한마르 선사가 여기 자체가 실은 실상사 터니까요. 절 근방에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그 터를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짓는데 이 지금 아궁이가 있고 저쪽에 이제 거북바에 있고 지금도 가면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실은 가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를 느티나무가 아름드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궁금해 하시는데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기념할 만한데 그 느티나무가 의외로 잘 커요. 속성수예요. 그때 당시에 느티나무가 있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변산 제법성지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기 5년이죠. 원기 4년 1919년 말에 변산을 오셔서 바로 동네 정사 실상초당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원불교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시잖아요. 그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를 의 유력을 받고 결국은 최성에 합의를 하자고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을 그 신앙하고 수행하는 길을 두 길로 밝혀주시죠. 예.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그 다음에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인생의 요도를 통해서 일원상의 진리의 유력을 얻고 공부의 요도를 통해서 일원상의 최성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 그 사막팔조 사은사요를 발표하신 올해가 100주년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대종사님께서 이 교황만 발표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교황을 발표하시고 나셔서 원불교의 최초의 교서인 2가지 책을 초안을 하셔요. 그 초안하신 것이 바로 조선불교 혁신론. 변산에서 계시면서 그 불교의 실상을 보시잖아요. 보셔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월명암에서 생활을 직접 하시고요. 정산종사님께서 직접 생활하시면서 경험을 하신 것과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보는 깨달음의 해안으로 보는 것이 합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조선불교 혁신. 그리고 나서 신앙은 하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은사요가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는 어떻게 되냐? 수양 연구 요론을 바로 초안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이렇게 책을 펴내신 것이 아니고 총부를 건설을 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로 최초의 원기 12년이에요. 원기 12년에 처음 펴내신 그러한 초기 교서가 그래서 사마팔조 사은사요와 최초의 교서인 조선불교 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을 초안했기 때문에 변산을 제법성지다. 정확한 이름은 변산성지예요. 그렇지만 변산성지는 어떠한 성지냐? 대종사님께서 제법을 한 성지다 해서 변산 제법성지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행은 저 연도에 했지만 초안을 그렇죠. 잡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초안을 해서. 법의 기초를 잡으시고 그렇죠. 하셨다는. 그래서 변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이 2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불교 혁신론을 그 자리에 가서 수양연구 요론을 그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게 공부하다가 그 자리에 가서 대종사님과 또
문답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상초당은 빈탕은 남아있잖아요. 그때 그 사진이 제법의 1번지인데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 위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두암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셔서 대종사님의 자치가 어려있는 영산, 변산, 익산 이런 걸 다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때에 찍은, 원기 28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 혹시 누가 찍은? 네. 그때 누가 찍었을 것 같아요? 참, 예. 묵산 박창기 선지님께서 사진사를 직접 대동으로 하고 와서 고증을 통해 찍어요. 근데 변산에는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이 몇 장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사진이 2장이잖아요. 이 가운데 밑에 조금 하나 있고, 예. 바로 옆에 있었던 대종사님과 인연이 깊은 실상사. 사진도 그 사진이 가장 오래된 사진이에요. 월명암도 마찬가지예요. 월명암 사진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진이 원기 28년에 찍은 그 월명암 사진. 지금 현재 그 석도암터는 빈터로 남아있고 일원대도 비만. 저희들이 가면은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설명도 듣고 비문도 읽잖아요. 그런데 이 일원대도 비는 교광선포 60주년 기념이에요. 한갑자 기념으로 이곳에다가 일원대도 법전이 이곳에서 짜여졌습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이 일원대도라고 하는 글은 대산 종사님이 그때 종급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 휴요를 내리시고 그 비문 후면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후면은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변산성지라고 하는 건 이러한 곳입니다 하고 썼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세상원음, 우리가 오늘 주제가 세상원음의 산실이야라,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변산 제법성지 가도 나오면은 여기에 바탕에서 나오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는 원불교 제법성지 복례정사 석도암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일원대도비를 세우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복례정사, 아까 말씀드린 실상초당과 석도암을 합해서 복례정사라고 하잖아요. 그 복례정사 석도암터에다가 이 일원대도비를 세우노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원기 4년, 원기 4년은 1919년이에요. 그때 기민년이죠. 기민년 하면은 뭐 떠올라요? 이거요? 네, 만세죠. 네. 사실 영광에서도 만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는 개벽의 상두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해 말, 여기는 음력 10월이에요.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는 12월 달에 변산에 오시거든요. 원기 4년 기미 10월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 드시어. 처음에 오셔서 월명암에 임시로,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예, 계시거든요. 월명암에 계시면서 법인기도를 회양하시고 그랬거든요. 법인기도 어디서 회양하셨어요? 1차 영산에서 네. 하시고 2차를 여기 오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영산에서 법인기도를 회양을 하셔요. 회양을 하시고 나셔서 바로 변산으로 오시거든요. 그때 대종사님을 모시고 오셨던 분이 사산 오창건 종사님이세요. 오창건 종사님은 대종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지게에다가 여러 가지 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먼저 와서 계셨던 정산 종사님과 함께 바로 그 옆에 봉우리가 뭐냐면은 두 신선이 봉우리가 됐다 해서 쌍선봉이에요. 거기서는 가장 높아요. 변산 전체에서 두 번째 높은 봉우리인데 그곳에서 영산 쪽을 바라다 보시고 법인기도를 완전히 해제식을 하셔요. 그래서 영산에서 법계 인정을 받은 그 법인의 등불을 변산으로 옮겨오시고 인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가지시고 법계의 인정을 받으신 법인의 등불 아래서 무엇을 하냐? 제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래 석두암 아래 초당에서 새 교광 펴신 후 여기 정사 짓고 새 교광이 바로 삼화팔조 44여잖아요.
그리고 갑자 4월까지 실상초당과 석두암에 계시면서 정산종사님을 비롯한 몇몇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느냐? 교법 제정과 또한 숙세의 인연들을 만나시게 돼요. 숙연들 채우랬고 회상을 피시려고 하면 혼자 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산종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고 또 찾아오는 제자들, 그때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총부건설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예, 세상 공개를 준비하시니 거룩할사 이터전 세상 원음을 산실이라. 다시 말하면은 원불교 역사의 모든 프로그램이 변산에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변산에서 계시면서 교법 제정하시고 교소 초안하시고 앞으로 회상 건설하실 거, 앞으로의 어떻게 전개될 거, 모든 그 설계도에 바탕을 해서 아마 총부, 그 다음에 모든 기관, 그 다음에 회상을 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변산이라고 하는 것.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변산을 우리가 한번 때로는 묵묵히 아니면 그 교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 본문을 새겨보면서 이렇게 순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못 가더라도 꼭 가보시면. 저는 엊그제도 갔다 왔거든요. 윤사님 그러면은 그 네. 이런데도 비가 있는 그 네. 자리가 그러니까 네. 대종사의 성탑이 있는 아까 처음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부도에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 혹시 네, 그 부조로 해서 제법을 상징해서 네. 대종사님과 내 제자가 네네네네. 이렇게 제법하는 그런 광경을 해놨잖아요. 네네. 그 석도함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데도 비 있는 이런 데도가 있는 그 그 터. 터. 예, 네. 그 터에서 대종사님.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아까, 빈 터로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석두함은 원기 28년에 그 보물과 같은 사진 한두 장, 예, 그것이 바탕에서 옛 모습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런데도 타 앞에 의자를 지금 조금 어쨌든 네. 앉는 자리 났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대종사님이 앉으셨던 그 법을 짜시고 이렇게 하셨던 네.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방 두 칸. 그런데 방이 두 칸이면은 아랫방이 있고 윗방이 있잖아요. 대종사님 어떤 방 쓰셨을 것 같아요? 윗방. 윗방이 어른이니까. 네. 네,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진영을 뵙더라도 보면은 추위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풍채가 풍만하시잖아요. 저도 더위를 더 잘 타거든요. 그래서 윗방 쓰시고 아랫방은 주산종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대종경 법문에 보면은 싸우고 떠나는 제자들 있잖아요. 누가 싸우죠? 김남천 선지님과 그 제자들, 송적병 선지님. 그곳에서 대종사님 모시고 법문 받들고 시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그 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법문이 나오셨을까. 뭐 다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나오신 법문들만 쭉 이렇게 추려서 가서 다 같이 봉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꼭 해보시게요. 네, 여기는 어떠한 곳이냐? 지금은 복례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복례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내변산이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산의 변산. 그 산의 변산 밖에 바다의 변산을 외변산이라고 그래요. 외변산에 원불교 사적으로 지정이 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변산을 오시고 변산에 영산 가시고 또 다른 곳을 가시려고 하면은 그때는 걸어 다니셨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시면은 한 몇 킬로나 하루면 걸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도보를 해보니까 40km 못 걷더라고요. 네. 아, 평지요. 30km 조금 더 걸으면은 아주 적당히 좋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걷는 문화잖아요. 지금 차 타는 문화고 걷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면 보편적으로 100리를 걸으셨다 그래요. 그 영산에서 1박 2일. 근데 배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바로 배 시간이 뭐 시간대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중간에 하룻밤을 주무셔야 돼요.
그 중간 유숙처로 삼으셨던 것이 바로 이 종곡이라고 하시는데,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대종사님의 제자가 원기 6년에 했던 저쪽에 훈산 이춘풍 선지님이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와서 제자가 되고 나셔서는 고향이 경상북도 김천이거든요. 뭐 천리길에 와서 자주 뵐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리 끝에 이사를 가면 되겠다. 그 생각을 이사 오신 곳이 아까 그 종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이사를 오셔서 대종사님의 중간 유숙처로도 사용을 하시고, 제자들이 또한 변산을 드나드시면서 또 마찬가지고 대종사님을 이곳에 시봉을 하시던 그 일가족들. 이춘풍 선지님은 경상도 김천 분이신데 전라도에 계신 대종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가족이 모두 오셨는지요? 핸드폰 하셨는가도 모르죠. 정산종사님 어머님이 고모님 되셔요.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 제자가 되신 후에 가족이 다 이사 오시잖아요. 그런데 고모님 댁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라도에 무슨 사규에 빠져가지고 설득을 해서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와서 뵈니까 그때는 영광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영광 가니까 대종사님도 안 계시고 정산종사님도 안 계시고 변산으로 찾아오셔서 뵙고 나셔서는 거기서 말 그대로 뿅 가신 거예요. 설득을 당하셨네요. 그래서 삼천 제자를 거느린 공자님을 뵙는 것 같다 해서 제자가 그 자리에서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자주 와서 뵈야지 하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때 가실 때는 얼마나 정산종사님 집안이 부러웠을까. 가셔서 이제 이사를 이렇게 오시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봉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사진은 사진을 참 잘 찍었어요. 여기 흔히들 여기 모래등을 타고 저기 섬을 들어가잖아요. 여기 걸어 들어가 보셨나요? 한 달에 2번 정도 음력으로 초하루를 중심으로 며칠, 그 다음에 보름을 중심으로 며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섬이거든요. 하섬에 지금 물이 갈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조개도 캐고 이러한 것인데, 섬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약간 여기 굽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지 실제 가서 보면 약간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 굽었어요.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애로부터 무슨 섬이라고 했냐면은 새우섬 그랬어요. 새우 하자를 써서 하섬 그랬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쌍선봉에서 법인기도 회향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바로 바다에 연못에 연잎이 떠 있는 거죠. 연잎도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갔잖아요. 네, 좀 아름답다 하신 말씀이 기원이 돼서 그 후에 원불교와 인연이 되고, 그 다음에 원불교 내외에서 원불교 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연원으로 해서 연하, 연꽃섬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내변산에서 대종사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그 제정하신 법의 기초에서 원불교 교서들을 원기 50년대에 이 하섬에서 결집과 편수 발행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불교 교서를 편수 가능한 기념비를 원기 72년에 이렇게 그 위에 이게 전부 다 가능했었던 그 비로 형상화시켜서 교전들을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변산에 가고 하섬에 들어갔을 때는 필히 이곳에서 어떠한 곳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바로 이 비를 통해서 가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비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아, 하섬이 이러한 곳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섬 원음탑이라, 원불교의 지금 우리 금성문들이 있잖아요. 각 사적지에 대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지으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이 하섬에서 정화사는 뭐냐면 교소 편수 기관이죠. 정화사 사무장을 하시면서 가장 주역적인 역할을 하셔요. 그 후에 원불교 사적 곳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적비를 세우실 때 중추적인 역할도 하시고 비문을 거좀 다 이렇게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찌 보면 글자 수로 보면 그게 많지 않은데, 야, 하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변산, 내변산과 어떠한 연계 관계가 있는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섬 원음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산 제법성지 활용점정 하섬은, 이게 변산에서 제법을 하신 것에 마지막 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곳 하섬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원기 50년대 세상 7대 교수 편수도량이었다. 50년대에 완전히 그곳에서 계시면서 교수를 편수하시고 간행을 하셔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종사님 당대에 발표하셨던 간행물 있잖아요. 월말통신이라든가 그 월보 해보, 또한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묶는 그러한 작업들을 그곳에서 다 하시게 되거든요. 그 섬은 사실은 3만 몇 평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원불교 역사로 보면은 엄청난 그런 중요한 그러한 곳이거든요. 내변산 실상동에서 아까 실상동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례정사를 중심으로 한 그 복례정사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처음 펴신 원음이 외변산 하섬에서 50년대 결집이라 기화자 원음 반백년 성비로다. 이걸 이대로 노래로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네. 변산이여 세상 일곱 겨서 내 등불에 엮어내고 인류의 합창곡을 내 장단에 읊었나니 두둥실 영광의 꽃섬 원음도량 하섬이여. 네. 하여튼 진짜 멋진 시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시 한 편에 역사적인 사실이 다 담겨 있는. 그래서 변산을 가실 때는 속도암터에 있는 일원대도비, 그 다음에 하섬에 있는 하섬 원음탑 비문을, 사실은 여기는 한글로 해놓고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달아놨지만은 한자로 써 있어요. 그럼 모르면은 응 하면은 대강 통해요. 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꼭 다시 한번 그때의 채취를 느껴보고,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법을 제정하신 그 본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걸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회화를 통해서, 또한 그 경전을 같이 접하면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이 올해가 제법 100주년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때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희성님 같은 경우는 해설을 하시면서 변산은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총부만 해설을 하시는데, 변산 많이 가보셨죠? 술래요? 가보기도 했고요. 네. 성지 순례 안내를 할 때 네. 우리 비교도나 또 네. 신입교도, 이웃종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반드시 원불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 변산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변산 선생님한테 문자 썼네, 제가. 이제 좀 앉아서 혼자 그냥 계속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이야기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해요. 그래 괜찮겠죠? 예, 앉으세요. 예, 예. 네, 네, 류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또 하섬과 네. 또 변산 제법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쯤 꼭 가보면 좋겠다. 가서 또 법문을 이렇게 음미하고 하면 좋겠다. 묵상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네.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든데, 뭐 청년들하고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네. 변산 제법 성지에 또 원광선원도 네. 현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임해 수련원도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가면은 또 우리 기관들 같이 가서 이렇게 좀 머물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내변산에는 이제 원광선원이 있죠. 이 원광선원에서 제법성지를 수호 관리하면서 교도님들 훈련, 또한 오시는 분들 순례,
또 가시면은 그 산속에서 먹는 밥이 다른 데서 같은 밥이라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네네. 밥이 중요하죠, 또. 네. 네. 어디 여행하고 훈련 가고 이렇게 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더만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순례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광 선원이 있고, 또한 바다에 하섬이 있고요. 네. 또 원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해수욕장, 구사포 해수욕장 앞에 있는 임해수련원이 있고, 우리가 가려고만 하면은 아주 그쪽 자체가 이렇게 우리 성지순례와 함께 관광도 같이 겸하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의미도 있고 그렇죠. 또 정말 자연 환경도 너무 좋은 네. 곳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100주년을 기념해서 모두가 한 번씩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네, 저는 교모님하고 수업을 해설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맞이해서 들으니까 새롭고요. 또 그동안 몰랐던 내용도 듣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의미가 큽니다. 네. 윤사님께서 사진 자료랑 이런 자료들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로 변산에 간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잘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그 변산하면 저한테 조금 특별하게 와닿는 게 있는데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그래서 원래는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전라도에 거의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제 전라도에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변산으로 왔어요. 그때 겨울에 왔는데 그때 해변으로 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쪽 해변가 쪽이었는데, 예, 겨울바다를 보러 왔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변산이라는 데구나, 그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처음 이제 변산에 그때 왔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영광에서 이제 교단을 이제 형성하시면서 변산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변산으로 오시게 됐을까? 그 생각이 저는 좀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백학명 선사께서 동양분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학명 선사님께 소개를 받았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백학면 선사는 영광 불가뿐이에요.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변산에 눈 오니까 참 아름답죠? 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구름이 쫙 떠가다가 이곳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데요. 그러면 이 변산입니다 하면은 야, 푹 쉬었다 가자 해서 겨울에 눈이 많다네요. 참 옛날 어르신들이 같은 이야기라도 참 이렇게 멋있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변산에 오시게 된 그러한 동기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오니 그때 말씀드리니 낫겠죠? 제법성지의 의미에 대해서 또 네. 정말 대종사님이 그동안 방언공사 하시고 또 그런 또 힘드셨던 마음을 쉬시기도 하고 그렇죠. 충전도 하시고 네. 그리고 그야말로 그러고 나서 바로 세상 창립으로 네, 이어지시기 전에 그 준비를 하나하나 하셨던 그 유서 깊은 곳이라 저희들도 어떤 생각의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지금 길을 찾지 못할 때는 네. 변산에 가서 한 번쯤 내 마음도 정리하고 교리를 통해서 길을 찾는 것도 참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그러죠. 그 정산종사님께서 옛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성자가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하늘에, 나신 후에는 성현에게, 가신 후에는 성현님께서 밝혀주신 경전에,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잖아요. 지금 새로 오셨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는데 그 대종사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제법 100주년, 교광선포 100주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주년의 의미를 더 가슴에 새기고 또 이번 기회에 변산의 그 면모, 정말 내변산, 외변산을 비롯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 또 우리 교법의 성스러움을 다 느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올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더 이렇게 깊게 새겨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우리 4사람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예, 예. 아, 윤사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산을 또 이렇게 찾는 이유가 또 있으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안 가셔도 다 알 것 같은데. 가실 때마다 또 느낌. 다르죠. 이게 처음에 한두 번 갈 때는 그 못 느꼈는데, 저는 수백 번 또 거기 살기도 했고요. 갈 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일반 관광지와 달리 성지의 그러한 기운이 아닌가. 그 생각이 처음에 갈 때는 거기가 거기지 생각이 드는데 가면 갈수록 무언가가 달리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성장 기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이런 데도 비하고 밑에 복례 정사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여기는 집이 여기 있고 또 저기는 저기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헷갈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처음에 법을 짜러 가실 때도 막 산속으로 막 숨어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평지에 그 내변산 들어간 입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또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터를 잡으셔서 적공하시며 법을 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은 첩첩산골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차로 좀 차로 하니까 그렇게 느껴서 그러지 첩첩산골이에요. 네, 오늘 첫 번째 윤산 서문성 교무님을 모시고 변산은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받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태산 대종사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